언제나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들. 오늘 뭐 먹을까는 주부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평소 소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짜게 먹어요. 많이 사 먹다 보니까 강도가 좀 강한 걸 좋아해요. 밖에서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뭐 좀 싱겁거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을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너무 싱겁게 하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간이 맞아야지. 주부들의 입맛을 알아보기 위해 소금 과자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자는 단계별로 소금의 함유량이 다른데요. 어느 단계에서 짠맛을 느끼는지에 따라 평소 입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만큼 주부들의 입맛이 중요한데요. 과연 주부들은 어떤 단계의 소금 과자에서 짠맛을 느꼈을까요? 이건 짜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 좀 짠 듯. 짜요? 네. 좀 짠 것 같은데. 테스트 결과 4단계에서 3명, 5단계에서 2명의 주부가 짠맛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주부들은 대부분 보통의 입맛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다한 소금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만큼 중요한 존재로 여겼던 소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은 염화나트륨으로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중 40%를 차지하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산소, 탄소 등과 함께 인체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로 우리 몸의 0.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양의 나트륨을 제외하고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 소금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틀림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95%가 매일매일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게 5% 정도만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고하는 소금의 섭취량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12.5g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장류를 기본으로 하는 음식 문화. 또 바쁜 현대인들이 잦은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소금 섭취량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외식 메뉴 속 나트륨 함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육개장 한 그릇 속 나트륨 함량은 2900mg.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고요. 한여름에 가볍게 먹기 좋은 물냉면 역시 2600mg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외식 메뉴 짬뽕은 그중 1위를 차지하는데요. 한 그릇당 나트륨 함유량은 4000mg으로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햄버거는 어떨까요? 햄버거에 747mg. 거기에 감자칩에 토마토 케첩을 찍어 먹는다면 나트륨 섭취는 껑충 뛰게 됩니다. 물론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매번 의식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소금은 조금씩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각종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먹은 게 다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다 나가는데 대개 3일 내지 일주일 걸립니다. 오늘 짜게 먹은 것은 내일 다 나가는 게 아니라 3일 또는 일주일 후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계속 쌓이고 쌓여 있는 것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고혈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계속 일으키면서 천천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혈액 속 염분이 많아지면 농도가 높아진 혈액이 평소보다 많은 양이 지나가게 되면서 혈관벽이 압박을 받아 고혈압을 유발하고요. 혈압이 상승하면 콩팥 내에서 피를 거르는 사구체의 압력도 커지면서 결국 사구체가 손상돼 만성 콩팥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 과다 섭취는 비만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소금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알려진 행동양식과 식이 형태별 사망 원인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소금 과다 섭취는 고혈압, 흡연, 비만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는데요. 사망 원인 1위인 고혈압은 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소금 과다 섭취의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김영애 주부. 김영애 씨의 요리 모습은 보통 가정에서 보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지켜보니 소금을 전혀 쓰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호박에도 간을 좀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계란에 풀 때도 계란에 간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박이 원래 좀 약간의 단맛이 많거든요. 그 단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그냥 해서 드셔도 되고요. 뭐 위에 고추를 약간 얹으시고 이러면 매콤한 맛까지 더해서 느끼함은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보통 양념 맛으로 먹는다는 돼지갈비 조리도 역시 다릅니다. 원래 양념해서 먹으면 좀 짭짤한 맛으로 먹는 거고요. 생갈비를 구워서 하니베리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하니베리 소스 만들 때 간장을 한 숟가락 조금 안 되게 넣거든요. 그러면 그 소스를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찍어 먹을 때. 그러니까 조금만 찍어서 먹기 때문에 거의 간장 섭취를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방 한켠에 거의 감춰 있다시피 한 소금. 한눈에 봐도 꽤 오래돼 보입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이제 싱겁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식구도 이제 저염식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금이 그전보다 진짜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사용량이. 소금이 줄자 또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김영희 씨는 13년 전부터 신장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해 왔는데요. 그 전에 한 3년 전에는 제가 이제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 뭐 부실피질 호르몬제나 좀 독한 약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염을 하면서 그런 약들은 다 끊고 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짜게 먹으면 잘 붓고 이랬는데 요즘에 저염에 가까운 무염하니까 이제 붓는 거는 좀 많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좀 편안해진 느낌?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저염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3년. 이제는 가족들의 입맛도 덩달아 변했습니다. 맛있죠? 맞네.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저도 따라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하나 먹다 보니까 지금은 짠 건지 이게 싱거운 건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조리법도 시도하면서 덕분에 건강하고 맛있게 저염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저는 잘. 웬만하면 집에서 먹고 들어와서 먹고 거기 가면 너무 짜니까 모든 게. 그래서 먹고 나면은 먹을 땐 즐겁지 모르지만 나중에 괴롭더라고 몸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저도 뱄어요 이제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건장하고 싶은 진짜 건장하고 싶어요 누구한테거나. 이게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글쎄요 뭐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나의 병을 고친다거나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식사로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아무나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저염식. 살면서 이미 맛본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이미 우리한테 필요한 소금이 다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들한테는 그 감각이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들한테는 그 감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각이 많이 퇴화됐고 그 짠맛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소금에 중독된 우리 입맛은 바뀔 수 있을까요? 주부 생활 10년 차 노현정 씨가 저녁 준비로 분주한데요. 현정 씨네 네 가족이 저염식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 아빠가 입이 좀 짧은 편이라서요. 아이들도 입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게 맵고 달고 조금 더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입이 짧은 가족들을 위해 우선은 많이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래서 양념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이왕이면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이 불편하면서도 건강보다는 맛을 선택하곤 하죠. 맛있어 오늘 저녁? 네. 뭐가 제일 맛있어? 햄. 평소에 뭐 좋아하는데? 햄이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아, 왜 계란말이 좋아? 맛있어요. 맛있어? 저는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 김치찌개라든가 아니면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간 짬뽕 같은 거 그런 것들. 가끔 보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제 그때뿐이지 좀 살다 보면 또 그런 것도 망각하고 사니까 먹다 보면 또 이제 맛있는 걸 또 선호하게 되니까 그런 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햄이나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맵고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 어쩌면 우리나라 보통의 가정과 비슷한 식성을 가진 이 가족. 과연 저염식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염식에 도전하는 현정 씨를 위해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난 저염식 요리연구가입니다. 우선 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저염식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에 앞서 먼저 마트를 찾았습니다. 저염식할 때 기본 중에 하나, 바로 장바구니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소 좋은 것 잘 알고 있지만 마음 먹고 샀다가도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가지를 보통은 그냥 나물무침, 짭짤한 반찬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가지 자체가 염분 배출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염식이 덜 짜게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채소를 많이 섭취해가지고 배출을 도와주는 게 또 저염식의 한 방법이에요.
채소는 그 자체로도 좋지만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리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대신 가공식품은 멀리해야 합니다. 빠르고 편하게 요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재료지만 많은 소금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면은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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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나트륨만 제 눈에는 쏙쏙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아무래도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이 있는 건 어쩔 수는 없어요. 햄이 좀 짭짤하다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솔직히 햄 반찬 하면 케찹도 찍어 먹잖아요. 오늘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살짝 받았네요. 채소와 자연식품 위주로 장바구니를 바꾸기. 싱겁게 먹기 실천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저염식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 이제 생선 조림할 건데 보통 이거 생선 그냥 활용하시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끓는 물, 이렇게 완전히 뜨거운 물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살짝 샤브샤브하는 느낌? 그러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비린내도 날아가고 한번 염분도 이렇게 세척되고 이렇게 밑에 이제 불순물과 짠기도 조금 더 빼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죠. 무조건 이제 소금으로만 막 짠맛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간장이나 국간장 이런 발효된 장을 활용을 해서 먼저 짠맛을 조금 보완을 해주고 베이스를 잡아주는 거죠. 바탕은 이제 당류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소금을 하면은 확실히 한 숟갈 들어갈 것도 이만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금 대신 간장,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전골에는 채소를 그냥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구워서 넣으면 풍미가 진해지면서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을 줄여도 맛있는 전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겉면의 짠맛도 있지만 사실은 속까지 저 염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죠. 데쳐줬을 때 속의 염분까지도 조금 사라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공식품을 먹을 때 이렇게 염분을 빼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데쳐냈는데 정말 여기에 조금 염분이 빠져나왔는지 좀 한번 맛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진짜 짠맛이 느껴져요. 그렇죠. 약간의 기름기도 제거가 됐고요. 보통 토마토 케첩만을 사용하지만 토마토를 같이 섞으면 적은 양으로도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염식으로 만든 3가지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있어요. 간 어떠세요? 저염 같지 않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많이 밍밍하거나 좀 많이 싱겁거나 맛이 없지 않을까 이랬는데 맛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도 충분히 맛이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차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할 자신이 있어요? 네네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염식 식단을 실천한 지 이틀째. 오늘도 식단에 맞춰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볶음은 평소와 달리 소금 대신 카레가루로 맛과 향을 더하고요. 닭가슴살과 애호박도 훨씬 담백하게 기름과 소금기를 줄여서 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구이 같은 거 할 때 뒤집어가면서 소금을 수시로 뿌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면에만 살짝 뿌렸어요. 번거롭진 않아요. 기존 하던 방식에서 이제 소금이나 간장 양만 조금 조절하면 되니까
번거로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미역국도 조금 다르게 끓여봤습니다. 간장도 쓰고 소금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국간장만 써봤어요. 소금을 줄인 대신 조갯살을 이용해 깊은 맛을 더했습니다. 늘 먹던 것과는 다른 음식을 먹는 일이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소금을 줄이다 보니 저절로 음식하는 데 신경이 쓰이고 또 가족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정말 붓기 이런 게 좀 줄어든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조금 개운한 거 있었고 또 이제 평소에 먹을 때는 짜고 많이 자극적이게 먹으니까 입안에 이제 짠내 같은 게 오래 남아서 물도 수시로 찾고 그랬는데 어제 하루 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명의 가족은 저염식 전과 후 소변 검사를 통해 하루 소금 섭취량을 알아봤는데요. 검사 결과 일반식을 할 때 가족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10.4g으로 일반 가정과 비슷했지만 저염식을 이틀 실천한 이후 8.9g으로 약 1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개인 차원, 가족 차원에서는 많이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자신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짭니다. 그런 게 중요한 원인들이 외식, 가공식품, 급식 업체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집밥을 해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가공식품.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편해졌지만 숨어있는 소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라면의 경우 국물까지 다 먹으면 이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다 섭취하게 되고요. 여름에 쉽게 자주 찾는 음료에도 생각지도 못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 실천이 어려운 이유,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점심시간에 맞춰 오전부터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물론 여기에서도 소금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염도 측정하는 거거든요. 뭐 기준이 좀 있어요? 기준이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는 한 0.5에서 0.6 사이에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0.5 정도. 이 초등학교는 포항시에서 지정한 싱겁게 먹기 실천학교로 소금을 줄여 싱거우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특히 학교 급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릴 때 입맛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싱거운 입맛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탕수육이 제일 맛있어요. 탕수육이? 네.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 좋아? 네. 왜? 행복해요. 왜? 밥이 너무 맛있어요. 싱겁진 않아? 약간 싱거워요. 포항시는 항구도시의 특성상 시민 4명 중 3명이 짜게 먹는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2011년부터 지자체 처음으로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지역 건강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 조사상에서도 고혈압 당뇨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그런 그 진단이 되었고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싱겁게 먹기 실천 사업은 가장 경제적이고 쉽게도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었고 미각 테스트 및 소금 과다 섭취의 경각심을 알리는 등 계속해서 싱겁게 먹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식생활 습관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게 같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지만 올바르게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사업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싱겁게 먹는다 해도 외식이 잦은 경우 실천을 이어나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외식업계에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덕분에 포항시 내 27개 정도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사업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업주들은 싱겁게 먹기 실천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짭짤해야 맛이 좋다고 느끼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님들 대부분 좀 싱거워졌다 음식이 해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우리가 이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사하는 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아무 그 손님 뭐 매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매출에 지장이 없으세요? 네, 매출은 우리는 그 아직은 못 느꼈어요.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매출에도 지장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건강을 생각한 음식점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저희는 싱거운데 이미 맛이 들여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싱겁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집에서도 그랬어. 남편이 음식이 맛이 없다 그래요. 이 생활 습관이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싱거워도 이것이 내에게 좀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습관이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체와 외식업계의 노력 덕분일까요? 포항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싱겁게 먹기가 자리 잡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비단 포항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외식업계도 건강에 주목하며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도 건강을 담기로 했습니다. 맛을 유지를 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업체분들이 그런 니즈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뾰족한 어떤 방법을 찾지는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도 높은 반찬을 샐러드로 교체하고 제철 채소를 곁들이는 등 변화를 줬는데요. 대표적인 메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을 65%까지 떨어뜨리면서도 본연의 맛을 잃지 않도록 연구 개발해 건강한 도시락이라는 평과 함께 많은 고객이 찾게 되었습니다. 식품 가공업계에서도 느리지만 조금씩 자발적으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변화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참치뿐만 아니라 당사에서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잘 먹는 게 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있는데 저염식 김이라든가 저염식 또 다른 뭐 만두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계속 확장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여름도 아마 이곳을 종종 찾겠죠? 닭 한 마리 통째로
거기에 각종 한약재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삼계탕. 소금을 찍을 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세요. 나는 얼마나 싱겁게 먹고 있을까? 한 개인이 변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 음식에서 소금을 좀 줄여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50 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길들여있는 게 있으니까 바꾼다는 게 사실 힘들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저염 식단을 한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싱겁게 먹기.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